기자추 만지용입니다. 최근 저희가 선운숙, 유영재 씨의 이혼 소식 계속 속보를 전해드리고 있는데 최근 방송에서 선운숙 씨가 공식적인 입장을 냈죠. 그 후에 선운숙 씨의 발언에 대한 유영재 씨의 입장을 요구하는 네티즌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사실상 침묵을 유지하고 있는데 엄밀히 따지면 침묵은 아닙니다. 유영재 씨도 방송 활동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입은 열고 있습니다. 이혼 초기만 해도 양쪽 다 별 얘기를 하지 않아도 그렇게까지 여론이 나쁘진 않았습니다. 왜냐면은 양쪽 다 이혼을 하면서 어느 정도 합의된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지난 13일 방송된 동치미에서 선운숙 씨가 세 번째 부인이었다라면서 유영재 씨의 삼혼설을 인정을 했고요. 그리고 사실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정확하게 맞다라고 선운숙 씨가 인정을 한 건 아닙니다. 다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많은 얘기가 떠돈다. 그런데 근거 있는 사실은요 라고 해서 뉘앙스는 확실하게 풍겼습니다. 어느 정도 선운숙 씨가 이 이야기 역시 사실로 본인은 받아들이고 있다는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는 그럼 유영재 씨가 이번 이혼에 있어서 유책 배우자가 아니냐라는 이미지가 강해지고 있다는 거죠. 자, 국내 이혼은 크게 두 가지 종류입니다. 저희가 이혼 사건을 다룰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파탄주의 혹은 유책주의. 파탄주의는 말 그대로 이 혼인관계는 파탄이 났어. 그러니까 더 이상 사는 게 의미가 없어. 그만 살아. 라고 재판부가 판단을 내려주는 거죠. 미주 지역에서는 대부분 이런 파탄주의를 채택을 합니다. 그런데 국내는 어떻다? 유책주의라는 거예요. 잘잘못을 가린다는 거죠. 누구에게 책임이 있다. 유책. 누군가의 책임으로 인해서 이 결혼 생활은 이어갈 수가 없다. 그러니 이혼이 성립된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책 배우자, 잘못이 있는 배우자는 먼저 이혼 소송을 제기하거나 주장할 수도 없습니다. 자, 그럼 이 핵심적인 얘기입니다. 유영재 씨는 정말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유영재 씨는 매일 경인방송 라디오, 이 유영재의 라디오쇼를 진행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청취자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궁금해지는 방송은 뭘까요? 당연히 14일 방송이죠. 13일 날 동치미가 방송이 되고 그 다음날 엄청난 기사량이 쏟아졌습니다. 이때 이런 의문에 대해서 유영재 씨가 과연 어떤 입장을 냈을지 이게 가장 궁금하죠. 일단 오프닝 내용입니다. 꽃이 비바람에 젖고 흔들리면서도 결국 역경을 딛고 봉우리를 피워가는 과정을 흔히 인생에 많이 비유하곤 한다라고 했습니다. 삶의 과정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연의 섭리와 참 많이 닮았다는 걸 보여준다. 우리의 삶에도 고난 역경이 있고 꽃을 피우는 완전한 모습도 갖추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여기서 고난 역경이 있는데 이를 딛고 일어서면 꽃을 피운다. 이게 왠지 지금 본인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냐. 역경을 딛고 봉우리를 피워가는 과정. 지금 이 과정 역시 유영재 씨가 본인의 삶을 빗대서 얘기한 것이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은 한 발 뒤로 조금만 떨어져 볼 수만 있다면 여백을 가지고 삶의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DJ들이 노래를 소개하죠. 이 오프닝 끝에 소개한 선곡한 노래는 김기아의 나만의 방식으로 였습니다. 자, 그럼 이 노래가 또 어떤 노래인지가 궁금해지잖아요. 이 노래 가사를 제가 하나하나 뜯어봤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아직 세상이 날 버린 건 아니야. 나만의 방식으로 낡은 청바지에 운동을 하면 세상 끝까지 가겠어. 멋진 여자하고 사랑도 하고 시련도 당해봤지만 내 꿈은 담배 연기처럼 잊었어. 스쳐 지나가는 사랑이라고. 모진 현실이 파도처럼 밀려와도 아무런 두려움도 갖지 않아. 약해지지 않아. 포기하지도 주저하지도 않겠어. 이제는 다시 울지 않겠어. 죽어도 다시는 오지 않을 그런 사랑을 쓰리고 아픈 지난 과거는 잊겠어. 세상 어느 누구보다 행복하겠어.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노래입니다. 자, 물론 이 오프닝 멘트를 유영재 씨가 직접 썼는지 혹은 이 노래를 유영재 씨가 직접 선곡했는지 여부는 정확하게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동치미 방송 다음 날이기 때문에 또 이 방송에서 선운숙 씨가 삼혼을 인정했고 사실혼에 대해서도 본인의 심경을 토로했기 때문에 유영재 씨가 어떤 식으로라도 심경을 밝힐 것이다. 이런 추측이 이어질 수 있죠. 그러니 그의 행보 하나하나가 오프닝 멘트 하나,
선곡 하나가 다 연관지어서 기사화되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겠다 정도는 충분히 추측해 볼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도 이런 내용의 오프닝과 이런 노래를 선곡했던 것 자체가 그 안에 적잖이 속내가 투영된 것이 아닐까 하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는 겁니다. 자, 그럼 직접적으로 얘기한 것도 아니고 돌려 말했고 직접 그 이혼 얘기, 선운숙 씨의 발언에 대한 답변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죠. 그렇다면 유영재 씨는 직접적으로 본인이 이 이혼 상황에 대해서 얘기한 건 없을까? 보면은 있었습니다. 이혼 발표 직후에 이 유튜브 채널 DJ 유영재 TV, 유영재 라디오에서 심경을 고백했어요. 그 내용을 보면 행복하게 잘 살아가기를 바랐던 여러분의 희망과 바람에 부응해드리지 못해 정말 죄송하다면서 모든 것이 제가 부족한 탓이다. 아직 수양이 덜 된 탓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정말로 상황을 놓고 그냥 내 탓이요. 그냥 나를 욕하시오. 이런 식의 수사적인 표현일 수도 있지만 선운숙을 탓하기보다는 이게 결국 내 잘못이다. 내가 유책 배우자다. 사실상 나한테 책임이 있다라고 인정하는 것처럼 해석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선운숙 씨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상대방도 힘들고 고된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이라면서 건강 잘 챙겨서 앞으로 좋은 일, 행복한 일들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부부가 결혼하고 또 살다 보면 이혼을 할 수 있죠. 그리고 굉장히 손가락질하고 서로 욕하면서 이혼 후에도 싸우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는 전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과정 중에 이런 사실혼 주장이라든지 대중들이 볼 때 뭔가 납득하기 어렵고 아 이건 선운숙 씨가 피해를 봤어 라고 느낄 수 있는 주장이 나왔다면 그거에 대해서도 응당 유영재 씨가 한 번쯤은 얘기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궁극적으로 이렇게 유영재 씨가 직접적으로 삼혼 사실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침묵을 지키는 이유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일단 삼혼 같은 경우는 선운숙 씨가 직접 인정을 했는데 이게 결혼 전 혹은 혼인 기간 중에 알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물론 선운숙 씨가 용인하고 받아들인 부분이라면은 이게 뒤늦게 알려지긴 했지만 유영재 씨를 마냥 탓할 수는 없어요. 대중에게 두 사람이 결혼을 발표하는 그 순간만큼 사실 뭐 선운숙 씨야 워낙 유명한 연예인 부부였으니까 다 알지만 유영재 씨가 재혼은 밝히지만 굳이 삼혼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결혼을 결심한 그때쯤이면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고 있을 때니까 굳이 어떠한 논란의 거리를 만들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자, 근데 제가 집중하고 싶은 내용은 이 사실혼 주장입니다. 이 내용은 좀 더 치명적일 수 있어요. 저희가 앞서 방송을 한번 해드렸죠. 이 사실혼 관계가 있는 사람을 감추고 결혼을 했다. 이게 뭐가 될 수 있다? 이혼 사유는 당연히 되고 혼인 취소 사유까지 될 수 있다고 했어요. 아예 결혼한 적이 없는 상태로 법적으로, 서류적으로 정리가 되는 상태로 되돌린다는 얘기죠. 자, 이쯤 되면 유영재 씨가 한 번쯤은 입장을 내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는다는 거죠. 왜 그럴지 지금부터 한번 추측,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실이기 때문에 침묵을 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자, 삼혼은 사실상 이제 사실로 굳어졌고 사실혼 부분이 핵심인데 이게 사실이라면 선운숙 씨도 피해자지만 그 직전에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던 그 여성도 정말 큰 피해자라는 거죠. 즉 유영재 씨가 섣부른 해명을 하면은 오히려 더 큰 화를 부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냐면은 그 여성이 이게 공론화된 이 시점에 문제 제기를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둘째는 사실이 아니거나 부풀려진 것이 있을 수 있지만 굳이 해명하지 않겠다는 마음일 수 있어요. 자, 왜 그러냐? 두 가지죠. 삼혼과 사실혼. 근데 삼혼은 사실인 게 밝혀졌어요. 이거가 이미 사실인 상황에서 사실혼만 아니라고 계속 얘기를 해본들 이미지가 크게 나아지지 않을 거라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대중들한테 설명하고 납득하고 입증하는 과정이 더 힘들 것이라 판단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해명하고 넘어가지 않으려는 마음을 먹었을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조용히 있으면 곧 잊힐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영재 아나운서 굉장히 오랫동안 방송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메이저 채널에서 활동한 게 아니기 때문에 선운숙 씨와 결혼 발표하기 전까지 유영재 씨의 존재, 그의 유명세를 알았던 분은 얼마 정도 될까요? 지금 보시는 분은 어떠신가요? 알고 계셨나요? 솔직히 저는 기자로서 방송 전반을 취재해 왔지만 유영재 씨의 존재를 선운숙 씨와의 결혼 발표 전까지는 사실 몰랐습니다. 즉, 선운숙이 아니었다면 이렇게까지 대중에게 관심을 받을 일도 없었다는 거죠. 이 이야기인즉 이제는 이혼을 했죠. 헤어진 사이예요. 시간이 지나면은 조용히 잊힐 가능성이 꽤 높다는 겁니다. 그리고 솔직히 제가 봐도 그래요. 지금은 이게 워낙 이슈로 뜨거운데 조만간 또 다른 이슈가 터지고 대중들의 관심이 거기로 가면 한두 달쯤 지났을 땐 이 얘기를 아무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건 사생활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혼 발표를 할 때도 모든 정리를 마무리한 후 발표했던 거지 미리 얘기하거나 다투진 않았다는 거죠. 즉 향후도 두 사람이 모든 이혼 절차가 끝나서 다투지 않는다면 굳이 더 기사화될 게 없고 결론적으로 볼 때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유영재 씨의 침묵이 길어지는 상황에서 유영재 씨 역시 직접 이 침묵이라는 키워드를 꺼내서 본인의 속내를 토로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였어요. 여러분이 걱정하고 우려하는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 때로는 침묵하는 것이라고 여운을 남겼는데 그게 낫다고 판단했다는 얘기로 보입니다. 이곳에 들어오신 분들은 삶의 연륜도 있으니 제가 침묵하는 이유에 대한 행간의 마음을 잘 읽어내시리라 믿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원래 유영재 씨의 팬들을 향한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선운숙 씨와의 결혼 과정에서 유영재 씨를 알게 돼서 들은 분들도 있지만 그 전부터 정말 유영재 씨의 팬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에게 하는 이야기. 이 상황에서 내가 침묵을 지키는 게 더 옳을 거라 판단을 한다는 본인의 속내를 전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궁금해지는 건 계속적으로 방송 하차 요구가 계속되고 있는데 과연 유영재 씨는 경인방송 라디오를 유지해 갈지 여부입니다. 올드스타에서 알려드립니다. 유영재 씨가 저희 녹화 직후인 18일 밤 결국 라디오 자진 하차를 결정했습니다. 경인방송은 유영재 씨가 경인방송에서 방송되는 유영재의 라디오쇼에서 자진 하차한다고 밝혔고요. 유영재 씨는 프로그램 담당자와의 면담에서 사생활 문제로 경인방송에서 부담을 드리는 것 같아 방송에서 자진 하차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유영재 씨는 그동안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떠나 더 이상 방송을 진행하기가 어렵게 됐다면서 그동안 애청해주신 청취자들께 감사드린다고 심경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관계를 떠나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 사실혼, 삼혼 이런 여러 의혹과 논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라디오와는 별개로 유영재 씨가 개인적으로 진행하는 유튜브 채널이 있기 때문에 이 채널도 계속적으로 운영을 할지 아니면 여기서는 또 다른 입장을 밝히게 될지 이 여부 역시 확인 후 여러분들께 전달드리겠습니다.